아니 대통령이 집을 팔았단 말이죠. 네. 아 이거 내가 사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근데 마세요. 그럴 안철수입니까? 아니, 지금 안철수예요. 지금 조치는 게.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아니 저도 29억만 있으면 나도 사고 싶었어요. 뭔가 지금 도전하고 싶었어요. 그런 시각이 안철수의 시각인 겁니다. 지금 안철수 씨는 슈퍼리치나 살 수 있다고 했는데 본인이 가장 슈퍼리치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네, 1,000억이 넘는 것 1,000억이 같은데. 넘는 재산이 있는 네. 사람이죠. 그래놓고 이제 뭐 그 집값 대출이 막혀서 살 수도 없는데 그걸 내놓은 게 뭐가 의미냐라고 하지만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 집을 1998년도 맞아. IMF 시절에 산 거예요. IMF 시절에 집을 사실은 산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때 가치로 환산하면은 오히려 투기 대상으로 했다면 거기 안 샀겠죠. 분당에 안 사고 오히려 강남 그리고 아이들을 크면서 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뭐 강남으로 가야 돼. 이제 당연하게 그리고 이 집 전세 주고 뭐 그 돈으로 대출 잘 나올 때 점프하고, 대출 잘 나올 때 또 한 채 사고 그럴 수 있었음에도 상황이죠.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주식을 떠나서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 실거주용이 아닌 주택을 매수한 적이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이 지금 집 가격에 주목할 것이 아니고 굉장히 그 집을 내놨다라는 것에 그 의미를 줘야 되고 방점을 찍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본질과 취지는 대통령이 네. 부동산 잡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내가 1주택자인데 나는 돌아갈 다리마저 불사르면서 나의 이 오랜 추억이 묻어있는 30년이나 살았던 내 정든 아파트를 내놓겠다. 이래도 내가 못할 것 같냐라고 이제 투기꾼들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렇게 대통령께서 의지를 보여주고 나서도 이번에 심지어 싱가포르 가서도 제가 같은 경우는 이거 그쵸. 집 판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막 방송 나가가지고 저 같은 사람 막 떠들었어요. 네. 네. 고위공직자들이나 여당에 있는 친명 정치인들 중에 다주택자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 반만이라도 좀 닮아가는 행보를 보여줬으면 나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제 얘기를 듣진 않았겠지만 싱가포르 가서 SNS 적은 게 아니다.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 다주택자 안 팔아도 된다. 그런 도덕적 의무를 굳이 강요할 필요도 없다. 정부가 5월 9일 이후에 양도세 중과 이제 폐지되면 중과 유예 기간이 이제 폐지가 되면 집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를 보여주겠다. 본인들 계산기 돌려서 이익 가는 대로 해라. 그렇죠. 얼굴 이후에. 이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네. 정부가 보여주겠다라고 또 이렇게 의지를 그게 보여주니까 정서.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이 집에서 살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그쵸. 이 사람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게 그럼요. 뭔가 살아왔는가 거기에서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쵸.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동안 그래서 그렇게 약간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히고 저 사람을 절대 리더로 세우지 않으려고 온갖 음모와 가짜 뉴스와 이런 걸로 여러 가지로 공격을 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예전에 이제 SBS 그 동상이몽에 완전히 다 공개됐던 맞아. 모든 게 오픈됐던 귀여운 장면들이 많아요. 뭐가 좀 허름한지 어디가 좀 불편한지 그거 에어컨 안 돼가지고 땀 뻘뻘 흘리시면서 막 다 고쳐가지고 네. 진짜 고쳤잖아 네, 진짜. 네. 사모님하고 막 티격태격 하시고. 그리고 뭐 네. 텔레비전 상태가 얼마나 안 아주 좋은지 맞아 반밖에 안 나오고 막. 뭐 이런 게 다 공개가 됐던 바로 그 집입니다. 그런데 네. 이 집을 1년 전에 최고가로 팔린 금액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내놓은 상태라고 네. 하고 매수 희망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의 이런 의지가 네. 더욱 반영돼서 정말 부동산은 확실히 잡겠구나. 와. 장동혁한테 가서 물었죠. 그래서 장동혁 집 파셔야 됩니다. 6채 집 파셔야 됩니다. 하니까. 그 자기가 SNS에 자기가 매수한 가격에 사실 분 그러니까 국회 앞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자기가 매수한 가격에 사실 분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매수할 가격에 사실 분 찾습니다. 뭐 이런 아니 근데 글을 올렸죠? 부동산이 6채나 되는데 네. 네. 그 중에 가장 싸 보이는 오피스텔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 하나 정도 내놓는 게 이건 이제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그쵸. 나머지 한 5채에 대한 주택을 왜 그 장모님이나 노모의 명의로 왜 못 바꿉니까?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누가 저런 식으로 부동산을 운영하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저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뭘 잘했다고 오피스텔 내놨다고 이걸 이제 퉁치려고 한다라는 것도 참 궁색한 거고. 아니 그리고 자기가 판다고 했으니까 대통령 파시면 팔게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팔게요 이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다 팔아야죠. 목적어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도 주택 중의 일부입니다. 근데 저렇게 행동하고 말함으로 인해서 유권자들은 다 생각하거든요. 진짜 짜친다. 그럼요. 네. 정말 그릇 작고 저당은 진짜 맛이 갈 때까지 갔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아사리 판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30년 가까이 산 집을 그 시세 차익을 운운하는 언론도 그때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 중앙일보. 기억에는 금요일 맞아요. 중앙일보. 맞아. 중앙일보가 기사를 시세 차익 29억 이렇게 드립을 쳤다가 네. 대통령이 SNS로 또 바로 반박하는 맞아. 일도 있었고 그래서 바로 수정했더라고요. 바로 또 수정하고. 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30년을 살면서 이걸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이게 뭐 성공한 투자라고 보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네. 실거주를 목적으로 살았던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언론의 그런 시세 차익 운운은 정말로 잘못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에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발표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도 더 이상 집값이 지금이 최고가다. 앞으로 집값이 빠질 거니까 지금 이 집을 내놓고 그 돈으로 금융에. ETF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지는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더 대통령도 투자를 할 거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댓글에는 이제 앞으로 돌아갈 곳이 없으시니 청와대 영구 임대를 국민들이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뭐 여론들도 진짜.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오윤혜 씨가 늘 강조하셨던 네. 대통령의 네. 임기는 더 계속돼야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한 번만 더 해봐요. 한 10년만 해도 진짜 대한민국 네. 완벽히 선진국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선진국뿐이 아니라 그냥 숨 쉬는 게 다를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다른데. 패권국가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아마 지금 시기에는 기사가 많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이제 한 2, 3년 지나가지고 대통령 임기 중후반쯤 되면은 아마 이런 조선일보가 이런 데서 막 쓸 거예요. 진보 유튜버들 뭐 이재명 독재? 대통령 독재 바람 꿈꿔. 뭐 이런 거 있잖아. 역시나 빨갱이들은 그럴 그렇지. 줄 알았어. 그런 식으로 기사 안 읽었는데 아직은 좀 초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귀여워가지고 건드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논의가 저는 계속 나고 하면은 헌법 개정하고 국민투표로 넘기고 당연하죠. 예, 왜 그래서 못합니까? 저는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내란까지 일으켜가지고 독재를 꿈꾸려고 했는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연임을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람이 쭉 가서 정말 연임할 수 있는 동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진짜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건강과 체력만 받쳐준다면 맞아요. 사실 그게 제가 걱정이지 않아요? 이번 대선 때 말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선됐던 그 지난 대선 때 제가 이제 막 읍소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찍으라고 했던 이제 주변 지인들이 있었거든요. 막 읍소했어요. 정말 한 번만 찍어줘. 네,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찍어달라. 정말 나를 살리는 길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찍어달라고 해서 찍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때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내가 찍어달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지만 자기가 그런 식으로 찍었다는 거를 누구한테도 알리지 마라. 너무 창피하다?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여간 자기가 이렇게 소신도 없어 보이고 그런 것도 싫고 하니까 얘기하지 말아달라. 나 때문에 투표장에 갔지만 뭐 그런 식으로 비밀리에 막 부탁을 하고 막 이래놓고 누구한테 혹시라도 입소문이라도 날까봐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할까봐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ETF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성군이다. 성군이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수를 누리셔서 다 개몽되고 있습니다. 저보고 자연스럽게. 사람 보는 눈 정말 있다. 아니 실제로 이제 이익 투표라는 관점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내 계좌에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어찌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지 않을 소냐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냥 이거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가능성은 지금부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얘기로 되는 게 아니라 성과로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진짜. 대통령 지지도가 높아지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이제 원활히 되면 아마 그런 이야기들은 자연스럽게 또 주장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싱가포르 가셔가지고 싱가포르는 부동산 문제 없는 나라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게 싱가포르가 사실은 그 세금을 참 많이 매깁니다. 엄청 많이 내죠. 부동산 논란 자체가 거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셔가지고 저기 싱가포르 가셔가지고 부동산 문제가 없는 싱가포르에서 좀 배우겠다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또 이번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 메시지가 거의 한 6주째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국민주택인가 이런 개념으로 그쵸. 나라에서 공공주택. 네. 싱가포르에서 많이 맞아요. 지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는데 중요한 건 퀄리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맞아요. 거기서 충분히 생활하면서 저도 싱가포르 여행 갔을 때 너무 놀란 게 그냥 물티슈 하나까지 다 돈을 받을 정도로 물가가 너무 비싸고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어떻길래 이게 유지가 가능하지?라고 했는데 어쨌든 집값에 있어서는 맞아요. 네. 그렇게 안정적이니까. 많은 소비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구조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국민 소득도 굉장히 높고 그 소득에 비해서 세금도 굉장히 많이 부과하지만 네. 다들 어떤 뭐랄까 경제적으로 뭐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극심해가지고 논란이 벌어지는 우리나라와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뭐 이제 보유세를 검토하거나 세금 검토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싱가포르의 사례도 대통령이 좀 학습을 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